자, 평면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 이퀄 ft, y 이퀄 gt로 나타냈을 때 속도는 미분한 것이고 속력은 그 크기의 크기다. 그다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1이고 평면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지금 시각 T에서 PBA를 세타1, 여기를 세타1, 여기를 세타2. 자, 이렇게 표현된 것 자체가 시각 T일 때 각도가 이런 거니까 이 세타1, 세타2가 T의 함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타1, 세타-T가 T의 함수하는 사실을 이렇게 쓰든 안 쓰든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T의 값에 따라서 각도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T가 제로일 때 이제 세타1, 세타2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 두 개를 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오답이 세타1이 2파이고 T가 0일 때 세타1이 2파이고 D 세타1, DT가 3분의 1이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세타1 시간의 함수로서 세타1이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T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T에 대한 일차 함수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특정한 시점에 그 세타1 함수값이 이렇고 미분계수가 이렇다는 얘기니까 뭐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꼭 일차 함수일 보장이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고요. 안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은 지금 뭘 하라고 했죠? T 이퀄 제로일 때 P의 속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속력은 뭐예요? 속도 벡터의 크기입니다. 속도의 x 성분과 y 성분을 각각 제곱해 가지고 더해서 루트 씌우는 것이 속력이니까 P의 속력을 하려면 속도를 구해야 되고 속도를 하려면 P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P의 위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P의 위치를 구하는 데서 초점을 두게 됩니다. P의 위치. 자, 그래서 P 이제 이렇게 가야겠구나. P의 위치를 구해 가지고 미분해서 P의 속도를 구해내고 P의 속도의 크기로 P의 속력을 구해내야 되겠구나. 이런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P의 위치를 어떻게 할까요? P의 위치를 또 xt, yt로 놓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제시문처럼 ft, gt로 놓든지 P의 위치, P의 위치를 이제 이걸 구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로 표현되겠어요? 요 길이가 a, b인 이 한 변을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양 끝각이 세타1t, 세타2t가 되는 거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자, 좌표 축을 잡아가지고 좌표 축을 적당히 잡는데 얘를 원점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A를 길이가 1이니까 A를 원점으로 놓고 B를 1,0 놓고 요 각이 세타1t일 때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세타2t일 때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PA 직선 PA의 방정식을 써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직선 PA 방정식. 원점을 지나고 요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1t가 되는 거니까 요 PA 방정식이 이렇게 쓸까요? y 이퀄 탄젠트 세타1 t 생략할게요. 곱하기 x. 여기 이렇게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야 돼 이렇게 되면. 왜? 세타1이 90도가 되면 정의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요, 이걸? 이걸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그런 점을 피하기 위해서 세타1이 90도인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지 말고 코사인 일쪽으로 살짝 옮겨줘 가지고 코사인 세타1 곱하기 그러니까 y 곱하기 코사인 세타1 이퀄 x 곱하기 사인 세타1 이렇게 써야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y축과 평행한 직선까지도 포괄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이제 이 P를 xt, yt로 놓고 하는 상태니까 요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면은 1-x분의 y죠. 1-x분의 y를 탄젠트 세타2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면 또 세타2가 90도인 경우 정의 안 되니까 이것을 저기 코사인하고 사인 나눠 써주는 거죠. y 코사인 세타2 이퀄 1-x 사인 세타2. 그래서 이렇게 써야 이 y축과 평행한 직선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요걸 연립해 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됩니다. x, y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가보냐면 x 구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x 구하는 거 방법은 똑같을 테니까. 그럼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 요 식에다가 코사인 세타 2를 양변에 곱하고 요 식에다가 코사인 세타 1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좌변이 다 사라지겠죠. 되겠죠? 다 사라지고 뺐으니까 저기 우변에 x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가 남겠고 요걸 뺀 것이 좌변으로 넘어가면은 1-x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1이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남는 x의 계수가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의 곱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넘어가 가지고 사인 세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분의 여기 좌변에 남는 사인 세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이게 xt가 되는 것이고 xt고 여기서 세타 1, 세타 2가 다 상수가 아니라 t의 함수라는 사실. 그 점만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xt하고 yt를 구하는 거예요. 미분하기 빡세겠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미분하기 빡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확인했으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연립해 가지고 x를 세타 1, 세타 2에 관해서 정리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비슷하게 yt도 이 세타 1, 세타 2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했으면은 각각을 미분해야죠. t로 미분하니까 장난이 아니네. 분모 제곱하고 미분하고 미분할 때 또 고배미분법 쓰고 고배미분법 쓸 뿐만 아니라 또 이게 합성함수 미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얘만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분자만 미분하는 것도 이렇게 되죠. 미분하고 여러분 미분한 게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타 2를 t로 미분한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미분하고 곱하고 그다음에 곱하고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세타 1 프라임 이게 분자 미분한 거예요. 좀 심란하네. 그래도 20분이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그죠? 할만하지 않을 것 같나요? 20분이면? 근데 여러분이 못하면 뭐 다른 수험생도 못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더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풀이를 첫 번째 풀이로 하겠고, 그다음 이제 좀 대안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데, 그래서 대안을 뭘 찾아볼 수 있겠냐면은 이겁니다. 자, 특정 시점에 P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의 속도를 구해야 되고 그 전에 위치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거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평면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평면에서 위치니까 당연히 x성분, y성분 알아야지.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자, 여러분 이 평면에서의 이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그 x좌표와 y좌표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뭘로 할 수도 있냐면은 평면에서 이 점의 위치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이 가로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각도 이걸로 나타낼 수도 있죠. 요 xy로 점의 좌표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 r과 세타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이거 다시 보시면 지금 원점 A를 원점으로 삼았고 요 각이 세타 1t인데 요 거리를 우리가 RT 역시 R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시간의 함수로 보게 되면은 P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P의 위치를 XT, Y로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RT 코사인 세타 1T, RT 사인 세타 1T 이렇게 잡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인 얘기인데 이게 이제 계산이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방식대로 가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RT하고 세타 1T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필요한 요소를 좀 챙기는 차원에서 t 이퀄 0에서의 p의 속력을 한다면은 이 p의 위치를 이렇게 잡았을 때 p의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어떻게 되죠? 봐봅시다. 이걸 이제 미분할 거니까 자 미분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1하고 세타 1을 또 t로 미분할 거라고요. 요게 이제 이 속도의 x 성분이 되고 y 성분은 미분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미분하면은 세타 1 프라임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속력 이런 관점에서 이제 p의 속력을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x 성분 제곱하고 y 성분 제곱해서 더할 텐데 여러분 이거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가 상쇄돼 버립니다. 예? 요거 곱해서 2배 안 가고 요 곱해서 2배가 상쇄돼 버리고 그럼 이제 얘를 제곱한 것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r 프라임 루트 안에 r 프라임의 제곱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요놈 제곱하고 요놈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되죠? r하고 세타 1 프라임을 곱한 것의 제곱. 그러니까 r 제곱하고 세타 1 프라임의 제곱하고 이게 루트 안에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계산하면 되느냐? 자, 이제 이것을 t가 0일 때 p의 속력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뭘 하면 돼요? r 프라임 제로 이제 t 이퀄 0을 대입해 봅시다. r 프라임 제로를 제곱해야 될 것이고 r 제로를 제곱해야 될 것이고 세타 1 프라임 제로를 제곱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타 1 프라임 제로는 주어졌죠? 어디 있습니까? 세타 1 프라임 제로가 바로 이겁니다. 3분의 1. 예? 3분의 1. 요 값 3분의 1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R0는 좀 계산이 필요할 텐데 R0 지금 T가 제로인 상황이니까 R0라는 게 뭔가요? A에서 B까지 거리 아니에요. T 이퀄 제로일 때. 근데 T 이퀄 제로일 때 세타 1이 90도 세타 2가 45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가지고 R 값이 얼마로? 1로 나와버립니다. 예? 이렇게 요 세타 1, 세타 2가 주어졌기 때문에 t 이퀄 제로일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r0 값이 1로 나와버린다. 그럼 남은 건 뭐? r 프라임 제로만 구하면 됩니다. r 프라임 제로가 뭐죠? dr dt를 얻어가지고 t 이퀄 제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남은 마지막 과제가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고민한 것으로는 r 프라임 제로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r0에 대한 rt에 대한 별도의 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r에 대한 별도의 식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이걸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여러분이 아이디 하나 만들어내면 됩니다. 어떻게 이제 r에 대한 식을 어떻게 만들까? 여기서 r에 대한 식을 어떻게 만들까? r에 대한 식을 뭘로 만들까?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세타 1, 세타 t로 만들어내야 되죠. 자,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질러봐야 돼. 뭐가 떠올라? 사인 법칙. 예? 왜? 요 AB의 길이가 1이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세타 1, 세타 2로 주어진 상태에서 물론 이게 상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세타 1, 세타 2로 정의된 상태에서 이 다른 한 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럴 때 사인 법칙 쓰는 거죠. 예?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이 있어가지고 삼각형이 정해진다면 나머지 요소들은 사인 법칙으로 구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r을 포함해야 되니까 사인 세타 2분의 r, 사인 세타 2분의 r. 물론 여기서 r과 세타 2가 다 t의 함수라는 것 여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모르니까 안 되고 요 길이를 1로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죠? 180도에서 세타 1하고 세타 2의 합을 뺀 것일 텐데 그 사인 값은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되겠죠. 파이에서 얘를 빼서 사인을 하나 똑같으니까 1 요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 값이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것이니까 r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뭘 구하고 싶었던 거죠? r 프라임 제로를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미분 때리겠죠? 뭘로 미분하죠? t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복잡해서 안 썼지만은 이게 rt라는 것,
세타 t, 세타 2t, 세타 1t, 세타 2t 다 t의 함수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시다면은 이것을 미분을 때렸을 때 r 프라임이 이제 분모 제곱하겠죠. 분모 제곱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곱하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2 하고 나서 세타 2를 t로 미분한 식이 또 붙을 것이고 미분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고 미분하고 사인 세타 2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하고 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세타 1 프라임 세타 2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되죠. 식이 이렇게 돼. 그런데 세타 2 프라임 제로가 이제 여기 우리 그 t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을 텐데 이제 t 이퀄 제로일 때를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t가 제로일 때 t에다가 이제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날라가죠. 요게 날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타 2 프라임 요게 날라가니까 요게 통째로 다 날라갑니다. 네? 좀 기분이 괜찮죠? 요게 날라가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2 자, t 이퀄 제로 될 사인 세타 2 얼마죠? 이게 사인 45도.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타 1, t가 제로일 때 세타 1과 세타 2 더하면은 4분의 3파이. 코사인 4분의 3파이가 얼마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가요? 요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세타 1 프라임은 3분의 1로 줘졌으니까 요 값이 3분의 1이고 되겠죠? 여기서 6분의 1 나오네 분자가. 6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타 1, 세타 2, t가 제로일 때 이게 4분의 3파이니까 사인 4분의 3파이 루트 2분의 1 제곱해가지고 요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분의 6분의 1이니까 답이 3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문제의 교훈은 뭐냐면은 평면 위의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x좌표와 y좌표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돌아간 각도 원점부터 거리와 돌아간 각도를 가지고 r과 세타를 이용해서 평면 위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